혹시 거대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느리고 답답한 절차 때문에 막 좌절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킴의 소설 유니콘 프로젝트를 바탕으로요. 이 책은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 많은 회사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자, 이 거대한 조직을 뒤흔든 한 개발자, 맥신의 반란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프리스. 당신도 알잖아요. 바로 이 절규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맥신입니다. 아주 유능한 수석 엔지니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대규모 시스템 장애의 책임자로 딱 지목이 된 거예요. 모든 걸 뒤집어 쓴 거죠. 지금 이 한마디는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그녀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분하고 좌절스럽고 무력했을까요? 자, 그래서 맥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벌을 받았습니다. 바로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곳으로 좌천을 당한 거죠. 근데 이 피닉스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회사 안에서 정말 악명이 자자한 이미 3년이나 지연된 거의 망했다고 보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아들만 모아놓는 그런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쫓겨난 겁니다. 거기서 맥신한테 주어진 임무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 자기 노트북에 이 피닉스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시켜봐라. 즉, 빌드를 성공시켜라. 이거였습니다. 개발자라면 그게 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겉보기엔 진짜 간단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임무가 이 회사가 가진 모든 문제점이 집약된 진짜 끔찍한 관료주의의 악몽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맥신의 첫 일주일입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첫날 소스코드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둘째 날 겨우 찾았나 싶었더니 공유 폴더 5개에 접근 권한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신청했죠. 셋째 날 티켓이 그냥 닫혀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절차가 잘못됐다. 와. 그러다 닷새째 되는 날 진짜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노트북 디스크 공간이 부족한데 새로 받으려면 5개월이 걸린대요. 5개월. 이게 지금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죠. 맥신이 속한 이 팔츠 얼리미티드라는 회사를 짓누르는 근본적인 문제로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기술 부채. 이건 그냥 코드가 엉망이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혁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직, 프로세스, 이 모든 복잡성을 말하는 거죠. 워드 퍼닝햄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술 부채란 다음에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당신이 느끼는 바로 그것이라고요. 어떠세요? 확 와닿지 않나요? 정말 간단한 거 하나 고치려는데 온갖 것들이 발목을 잡는 그 짜증나는 느낌. 그게 바로 기술 부채입니다. 이렇게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거의 포기하려던 그때 맥시는 깨닫게 됩니다. 이 거대하고 답답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게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드디어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희망의 정체는 바로 반란군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요. 시스템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바꾸려고 하는 혁신가들의 비밀 조직이었어요. 회사의 각 부서에서 진짜 제일 잘 나가는 에이스 엔지니어들이 몰래 모인 거죠. QA의 쿼트, 개발팀의 크랭키 데이브, 보안의 쉐넌, 운영의 브렌트까지. 다들 실력은 최고인데 이 엉망인 시스템 때문에 좌절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관료주의를 피해갈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 마치 영화처럼 한 명의 멘토가 등장합니다.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진 에릭 리드였죠. 그는 이 반란군에게 그냥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줄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철학, 즉 길을 보여줍니다. 에릭의 제시한 해답은 바로 이 5가지 이상이었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이 병든 회사를 치유할 처방전이었던 셈이죠. 첫째,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성과 단순성. 둘째, 개발자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집중, 몰입, 즐거움. 셋째,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일상 업무의 개선. 넷째,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뭐든 시도해볼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는 고객 중심. 이 5가지입니다. 에릭 리드가 한 이 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혁신과 학습은 핵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일어난다.
문제는 최전선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변화는 저 높은 경영진이 지시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로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현장은 무시한 채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일침입니다. 자, 이제 반란군은 이 멋진 5가지 이상을 그냥 이론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주 위험하지만 정말 중요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유니콘 프로젝트입니다. 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였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전 피닉스 프로젝트는 어땠나요? 뭐만 잘못되면 서로 비난하고 두려움에 떨었죠. 하지만 유니콘 방식은 달랐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었고요. 피드백 하나 받으려면 몇 달씩 걸리던 걸 아주 빠른 피드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맨날 서로 자기 일 아니라고 떠넘기던 문화를 모든 부서가 함께 일하는 협업 문화로 바꿔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콘 프로젝트의 목표가 뭐였냐? 정말 대담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 바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새로운 프로모션 엔진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날에 공식적인 허가도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인 거죠. 말 그대로 게릴라 작전을 편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담하게 벌인 게릴라 작전.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단 하루 만에 이 유니콘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80억 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로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옳았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죠. 유니콘 프로젝트의 이 엄청난 성공은 그냥 프로젝트 하나 잘 끝냈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이 성공을 통해서 회사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핵심과 맥락을 구분하는 법이죠. 핵심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고객들이 우리에게 돈을 내는 이유, 우리 회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바로 그거예요. 반면에 맥락은 뭘까요?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 급여 시스템 같은 거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되진 않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혁신은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였죠. 이 핵심과 맥락을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엔지니어들이 맨날 낡은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맥락의 시간을 썼는데 이제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핵심에 집중하게 된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예산을 지키려고 썼던 돈이 이제는 새로운 시도를 위한 혁신에 투자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실패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문화가 이제는 뭐든 안전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문화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몰래 활동하던 그 반란이 이제는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 방식이 된 거예요. 혁신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이제는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5가지 이상 중에 마지막이 고객 중심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그 일의 진짜 고객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최종 소비자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내가 만든 결과물을 받아서 다음 일을 해야 하는 바로 옆팀 동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회사, 우리 팀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